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서 지금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과 정성만큼은 좀 잊지 말았으면, 그런 연말을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장기간 지속되니까 이래저래 우울한데 이럴 때일수록 전매청 보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치시고 웃음 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만 크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행복한 느낌으로 오늘 네. 전매청을 좀 시작해 봐야 될 텐데, 또 오늘은 어떤 재밌는 내용들로 꾸며졌을지 먼저 두루마리 닷컴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밤. 오늘은 그림이에요. 무슨 엄청 그림이지? 많이 나 있는데. 아, 중간- 풀이죠 지금. 네. 어디 가면 이렇게 기가 죽고 어디 벗어나면 이게 살아있는. 아, 여기는 기가 살아있고 여기 네, 기가 죽어있는 이게- 땅이다. 그래서 여기 가면 뭔가 막 기가 죽은 것 같은 막 생각이 나고 아이고. 장소에 대한 얘기. 아, 장소에 대한 얘기? 네. 그럴 수도 있겠네. 약간 안드레이 님이 한 10원어치 근사치로 왔어요. 아, 좀 비슷했나요? 네, 좀 비슷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유추를 좀 해주시죠. 본장님. 저도 우리 전라도에 어디 기운이 좋은 곳 네. 그런 데를 가지 않았을까? 기운이 아니, 좋은 중간이 거. 기운이 안 좋은 곳인데 아니 그런 식으로 옆에 하자면. 나무가 씩씩하잖아요. 좀 이런 추측들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좀 근접했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리로 자서 너 아직 안 똑바로 너 돌려 아니 그쪽 말고 진짜 말대로 못 알아듣시네. 아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를 100대 될 수 있는 50대밖에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런 짜증나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잘 지키는 사람들 50명이 있는데 공시 같은 사람들 50명 때문에 이 주차 때문에 맨날 주차도 안 돼요. 우리가 시달리는 거 아침부터 아닙니까? 주차 시비를 저렇게 걸고 있어요. 아니 우리 PD인데요. 대체 운전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정확하게 주차를 못합니다. 적어보세요. 아침부터 훈수를 좀 뒀죠. 잠깐. 아 면허 어떻게 땄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될 것 같아. 아 저 주차를 따고 나왔는데 무슨. 잠깐만. 여보세요. 상무경찰서죠? 저희는 처벌 받. 아, 저 죄송한데 아저씨 날씨가 엄청 얼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아니 이 차가운 날씨에 이런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기 몸살 걸릴 일 있냐고요? 따뜻한 음료로 속도 데우고 촬영을 잘 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젊은 분들은 진짜.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아니 먹으려고 그래. 아이고, 뭐 불쌍하려고. 심기가 뭔가 불편하시네. 기분이 안 좋아. 저분은 아유 잘하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제 눈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제가 없으면 회사 질서가 안 지켜진다니까요. 왜 저랬을까요 오늘? 왜 그랬어요? 무전기를 들고 있으면 무전을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그래서 폰으로만 들고 계시면 하루 종일 건전지 달리는데 그 건전지는 누가 사요? 회사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나대지가 뭐예요, 나대지? 나대지 말라고. 저거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나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연히 할 소리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나대고 있는 겁니까, 진짜? 나대는 게 진짜 뭔지 몰라요? 내가 진짜 나대볼까요? 내가 진짜 나대는 게 뭔지 보여줄까요,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아니 오늘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가 나대지라고요? 저 지금 돼지라고 놀리는 거예요? 나 안 그래도 지금 몸무게 안 빠져가지고 짜증나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대지가 뭐예요? 사람한테 대놓고 이렇게 막 막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진짜 아침부터 기분 너무 안 좋잖아요. 사실 나대지의 뜻이 벌거벗은 땅, 맨 땅을 말하는 그렇죠. 거더라고요. 예. 오늘 세양 씨가 화가 많이 났으니까 특별히 힌트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냥 믿을 줄 알고. 이거 봐요. 이거 맨 땅에 헤딩하라고 또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힌트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 기분이 좋아요? 진짜 아니 이거 연관이 있어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맨 땅 지금 저기 맨 땅에 떨어졌어요. 저기 맨 땅에. 하나 더. 네, 전 주황색을 좋아하니까. 갯벌. 뻘과 맨땅이라. 이 셋의 공통점 이제 감이 오시죠? 땅은 땅인 아니에요. 것 감이 안 같은데. 와요. 예. 잠깐만 죄송한데 제가 쳐다보다 보니까 아까 탈모까지 힌트를 조합하니까 뭔가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민둥민둥, 그러니까 들판, 허허 벌판, 평지. 뭐가 없는. 맞아요. 오늘 그걸 찾으러 갈 겁니다. 아니 이거 뭐예요? 허허 벌판을 찾으러 간다고요? 풀이 나지 않는. 풀이 나지 않는다? 불이 나지 않아. 오늘은 완도에 가서 찾으면 돼요. 완도에 풀이 나지 않는 땅이 있다고요? 저 본 적이 없는데. 풀이 나지 않는 땅을 아세요? 완도에? 이렇게 하면 누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만 부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센스가 없었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 오늘 힌트 잘 주시네요. 근데 평소에도 좀 힌트를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주시면 좀 좋아요. 평소에는 너무 힘들다고요. 시간이 없는 건 알겠지만 사람이 힌트를 맨날 이렇게 좀 주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완도로 고고! 마침 장날이라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완도에 풀이 나지 않는 땅이 있어요? 없어. 그죠? 다 안다면서요. 아니 완도에서 네. 풀이 안 나는 땅을 물어보면 다 아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모래밭은 안 나면 안 나고. 모래밭.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명사십리 근데 모래밭. 해변은 아우, 아닐 아쉽지만 것 땡. 같고. 바다로 가야 돼 그러면. 바다로 가자. 뻘밭. 뻘밭은 풀이 없긴 하죠. 네. 근데 그것도 물이 나야 뻘밭이 나오지. 물이 딱 들었으면 안 나. 그래 물이 딱 들어서면 안 나. 이거 어디 자냐?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장난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나 어떻게 이거 알아야 되는데 말소리 하는 거. 벌써 치면 풀이 나지 않는 땅. 몰라. 아유, 어머니 풀이 안 나는 땅. 일단 짐은 올려드리고요. 아니, 어머니 알려줘야 돼요. 나 안 날 땅이 어디가 있어? 아유, 결국 힌트를 못 얻었어요. 죄송한데 풀이 나지 않는 땅 완도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거시기 아닌가? 어디 거시기 어디 거시기? 충무원 그 안장 자리 그거 얘기하는 잠깐만요. 충무 안전자리 거기가 뭐예요? 그거 뭐예요? 옛날 말이 거기 그 풀이 안 난다 그러네. 어? 뭔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고금도. 고금도 충무도. 충무는 20분도 안 돼서 답을 찾았어요. 아우 신나. 가자. 완도 읍에서 30분 정도를 달려서 고금도에 도착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저를 마중 나온 분이 계셨는데요. 기억하실까요? 지난 겨울 고금도 침양 산불상을 설명해 주셨던 박현 해설사입니다. 아 완도 오니까 진짜 이 빙글에 웃음이 나네요. 예. 제가 지금 풀이 나지 않는 땅 고금도에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는데 듣긴 들었어요. 아,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다고. 그럼 그 현장에 가서 네. 아주 숨겨진 네.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까요? 아 좋습니다. 어머 근데 여전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아 감미로워. 일단 한번 가보시죠. 와, 선생님 여기 엄청 네. 큰 나무가 있네요. 다 소나무네요. 근데 진짜로 뭐 바닥이 풀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신비스러운 숨겨진 이야기, 풀이 나지 않는 네네.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이요? 네네. 근데 본분이 있진 않아요. 네, 가묘. 아니 어떤 분의 가묘입니까? 여기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가묘가 있었던 곳이에요. 소나무 사이로 달빛이 비친다고 해서 월송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네. 이순신 장군은 고금도에 삼도 수군 통제영을 설치하고 다음 전쟁에 대비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노량해전에서 순국하고 말죠. 전쟁 중이라 시신을 옮길 수가 없어서 여기에 임시 안장을 했습니다. 근데 해설사님 너무 신기한 게 나무는 이렇게 튼튼하게 잘 자라는데 바닥에 정말 풀이 1도 없어요. 그 주변으로는 저렇게 돼 있는데. 네. 과학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교훈적으로 네.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과연 과학적으로. 월송대엔 왜 풀이 안 나는 걸까요? 유해를 지금처럼 뭐 영안실에 보존할 수도 없고 네. 또 유해가 이제 충남 아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곳에 이제 임시로 모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저도 몰라서 여쭤본 건데 그걸 알려고 왔는데 뭐예요, 선생님? 답답해요, 선생님. 다량의 소금을 활용해서 임시로 이제 모셔놓은 거죠.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쓴 소금 때문이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를 경계하라고 하는 네.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월송대에 풀이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고금도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이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에 남아 있어서 풀이 자라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솔잎을 들추면 풀이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다. 근데 솔직히 이거 뭐 사람이 와서 24시간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가 가면 와서 잠깐 제초제 뿌리고 그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어요. 자, 과연 해설사님 말이 진짠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8년 동안 이곳에 관리하셨는데 진짜 8년 동안 한 번도 풀이 난 걸 본 적이 없습니까? 예, 감염 주제는 풀 난 적 없습니다. 풀이 잘 자랄 수 없는 흙을 한번 이렇게 덮은 게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듭니다. 전혀 그런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 안 썼습니까? 전혀 안 씁니다. 내가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거 한 번씩 오는데 저기는 이순신 장군의 그 큰 극이 돼가지고 풀이 자율적으로 안 납니다. 월송대는 풀이 나지 않는다. 사실 확인 완료. 네. 자, 일단은 풀이 나지 않는 땅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제 믿어야 하긴 하겠는데 저는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네요,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예. 아니 보통 나무가 있으면 당연히 풀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나무는 있는데 풀이 없는 게 좀 진짜 신기해요. 나겠지, 설마.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해설사님의 말씀처럼 소금을 진짜 뿌린 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 도서 지역에는 예전에 소금을 이 초분할 때 시신 위에 이렇게 덮었다는 그런 풍습이 맞아요. 있었다고 예, 해요. 예, 예. 시신의 훼손을 막기 예.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말이 가장 일리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 거죠. 저기 가서 제가 고금도 네. 갈 때마다 느낀 것이 네. 이순신 장군의 기계가 서려져 있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풀이 안 나는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고려 말에 최영 장군 기억나요? 예. 네. 그분 무덤에도 풀이 안 나요. 예. 그리고 내가 살아 생전에 욕심을 채웠다면은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했고 진짜 안 났어요. 풀이. 근데 1976년부터 나요. 왜요? 예. 저기. 이제 그 이유는 모르죠. 근데 현재는 네. 유일하게 전국을 다 뒤져도 풀이 아직도 안 나고 있는 데는 월송대. 바로 이순신 장군 저 가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기계가 서려 있지 않은가. 저도 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 불이 안 나잖아요 지금 여기. 맞아 풀이 안 나네. 풀이 안 나. 소금 뿌린 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아, 역시 똑똑한 사람은 저렇게. 네. 근데 정말 이순신의 기계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사실 무효하지는 않잖아요. 있잖아요. 그만큼 강하는 거. 그래서 그냥 과학실 어떤 증거가 있어도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순신 그만큼 이제 위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냥 믿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솔직히 흙을 좀 이렇게 찍어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짠지 안 짠지. 참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월송대 풀이 나지 않는 땅을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 이 다음부터는 또 이순신 장군의 어떤 얘기가 서려 있을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임시 안장했던 월송대 맞은편에는 작은 사당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바로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충무사입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선생님, 지 영정을 이렇게 가까이서는 제가 처음 뵙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미남이세요. 위험이 느껴지죠. 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전국에 지금 이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많이 있는데 다른 사당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곳은 원래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었어요. 유비 관우 장비의 관우. 네, 그렇죠. 여기에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 명나라 진린 장군이 지원을 왔는데요. 배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조선을 도우라는 관우의 그 말이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금도에 관왕묘를 세우고 승전을 기원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관왕묘 좌우에 진린과 이순신을 함께 배양했답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제사가 중단됐고요. 해방 후에 고금도 유림이 중심이 되어서 1947년 다시 이순신 사당을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3년 충무사로 개칭한 후에 오늘날까지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있는데요. 매년 4월 28일엔 이순신 장군 탄신제를, 11월 19일엔 순국제를 지내며 그의 헌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장군님께서 그 싸움할 때 이제 진의 형태를 그려놓은 도첩, 그게 이제 전진 도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전진 도첩이 이곳 충무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아, 이쪽에 이건가요? 보면 해양 전투 대형을 그려놓은 거예요. 전진도첩. 네. 딱 봐도 지금 하객진 모양이 있습니다. 있죠. 네, 요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하객진의 전익 어. 앞에서 본 모습이고 예. 이쪽 편에 이제 하객진의 이제 후위 네. 이제 뒤편에 본 모습을 여기 이제 하객진 진법을 여기에 이제 도식해 놓은 겁니다. 바다에서 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해상 작전의 이해를 돕는 전술서인데요. 이걸 보면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하객진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후퇴하라! 후퇴하라! 저는 신호에 맞춰서 후퇴하는 해도 척을 되겠다. 해도 하다가 되겠어. 장군감이다. 돌려라! 배를 돌려라! 순식간에 적을 둘러싸서 공격하는 거죠. 이 전략 전술이 기록된 우수영 전진 도첩. 아, 저 모양이군요. 특히 총 아. 15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이순신 장군이 직접 만들고 실전에 활용한 전술이라고 해요. 조선 후기 우수영이 어떤 조직과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이야. 크지요. 아, 전술 도첩이 또 저기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 충무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또 있는데요. 이건 어떤 비석인가요? 이거는요. 그 진린이 네. 이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이순신 장군님의 장례를 네. 치르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네.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네. 기록해 놓은 묘비입니다. 충무사가 예전엔 관우를 모신 사당이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엔 그 내력뿐만 아니라 정유재란을 함께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피탈하면서 정말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그 존재가 충북 이순신 장군님이었고 또 이제 중국과의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우기 위해서 이 비석을 파괴를 해서 좀 밑에 부분이 동강낸 겁니다.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동강난 비석을 정말 어렵게 이어놓은 거라고 하네요. 그런 그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아주 뭐 오랫동안 담을 수는 없지만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이곳에서 풀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영험함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오직 나라 걱정뿐이었던 조선의 장수 이순신. 완도 고금도에서 그의 호국 충정 정신을 되새겨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풀이 하나도 없이 참 신비로운 땅이네요. 그렇죠. 네. 지도 없는 풀떼기들이 자라는구만. 이순신 장군이 불 뽑으러 오셨습니다. 이순신이요? 풀이 난 것을 고금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마. 저렇게 열심히 뽑으셨다는 이야기. 믿거나 말거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두루마리닷컴에서는 또 이순신의 불패 신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우수영 전진도첩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의 아까 전진도첩 예, 그거를 보니까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어떤 말이요? 승병선승 이후 구전. 패병선전 이후 구승. 이기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쟁에 임하고요. 이야. 그다음에 패하는 군대는 정말 그 먼저 전쟁을 일으켜 놓고 승리를 구하는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순신 장군은 먼저 승리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쟁에 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전략적인 그런 식견이 정말 뛰어나신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그 명나라 장수 진린 이야기 나왔잖아요. 옛날에 중국 고관들이 조선에 오면은 조선일들 그렇게 얕잡아 못 깔봤대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진린 장군이 이순신 장군 옆에 있으면서 이 이순신 장군한테 푹 빠지게 돼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중국에 같이 가서 살자고 조를 정도였대요. 진짜로? 예. 진짜로. 왜 그랬냐면 이미 임진왜란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대요. 거의 이제 선멸이 돼서. 근데 이제 남아있는 일본 그 군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명나라 장수들은 싸우기 싫다. 솔직히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뒤로 왜군들한테 이렇게 뇌물 받아가면서 몰래 이렇게 보내주려고 막 이랬었대요. 근데 이거를 이순신 장군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면서 했던 게 노량해전인 거예요. 근데 이 기계에 반해가지고 진린이 이 노량해전에 같이 참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구만요. 근데 우리 전라도는 어마어마한 그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아, 전라도 예. 내에 또 다른 그런 흔적들이 그렇죠. 많다는 예. 얘기죠. 예. 고흥 발포라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부임을 하셔요. 근데 원래는 육군이셨어 이분이. 진짜요? 예. 근데 거기에 발령 나가지고 18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네. 이제 수전을 다 익힌 거예요. 우리 그 벽파지라는 데가 있어요. 네. 진도에. 거기도 이순신 장군이 명량을 이끌기 위해서 거기서 대기했던 장소고 네. 보성 가면은 식량을 거기서 얻었어요. 지금도 그 지명이 있어요. 등량이라고. 등량. 얻을 떡 쌀 양자 등량. 그리고 여수 가면은 배 만들었던 선소, 진난관, 그렇죠. 여수. 예, 그다음에 충민사 네. 이런. 그러니까 전라도는 이순신 장군의 문화 콘텐츠 이런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가. 자, 오늘 이렇게 두루마리닷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위인 중에 한 분이시죠. 이순신 장군의 흔적들을 따라가 볼 수 있는